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해외 증시 마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완화가 됐고, 또 재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채권 발행을 좀 덜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재무부 차입이 7,760억 달러, 그러니까 8천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되니까, 국채 발행 좀 덜 되면서 금리 상승이 좀 주춤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또 F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UBS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5%까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몇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죠.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인데, 테슬라가 오늘 거의 5% 가까이 빠지면서 20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97달러까지 빠졌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파나소닉이라든가 온세미컨덕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 배터리 각각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칩이 앞으로 향후에 수요가 좀 둔해질 것 같다. 그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번스타인에서 내년도 테슬라 인도량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주가 150달러 제시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제 수급에서 보면 최근에 반등할 때도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매도가 주가가 반등하는데도 쇼커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났었거든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 비중이 39%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71만 5천 주인데 공매도가 거의 28만 주, 거의 40% 정도가 공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활용한 공매도의 어떤 집중,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수급상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괜찮았다가 두 가지 뉴스, 이거 하나는 이제 장중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50억 달러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던 게 공급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럼 엔비디아에서 주문 들어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실적이 좀 미스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침에 기사가 떴다가 삭제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 쪽에서 아마 사실과 달라서 삭제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이긴 한데, 저때 어떤 삭제된 게 있었냐면, HBM 관련된 투자를 이제 하이닉스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투자를 다 스탑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뉴스가 떴었어요. 모 매체에서. 근데 이게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미 증권가에는 저게 다 번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HBM 관련된 어떤 뭐 불확실성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또 장중에 엔비디아 뉴스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빠지고, 또 이제 공급하는 장비 부품사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미반도체가 또 거의 8%나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니까 2차 전지가 못 가면 원래 반도체가 갔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이게 이제 뭐냐면,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금리가 1% 근접하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해서 금리가 안 올라가도록 조절을 해주는데, 저거 1% 넘어가도 그냥 내비둘 거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죠, 사실상.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저금리 돈 빌려서 다른 데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일본 쪽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미국에 국채에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가 되면 미국 국채 사주던 쪽에서 이제 오히려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금리가 또 올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의 유동성이 더 축소가 되는, 뭐 금리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좀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나 또 더해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양쪽 다 매도, 그리고 코스닥을 750 밑에서는 이제 적극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또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선물 옵션도 되게 투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푸 쪽에 열심히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락했으니까 이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올렸다 내렸다 이제 반복하는, 며칠 어제는 또 선물 샀다가 오늘은 팔았다 하면서 이제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팔고, 자동차 팔고, 삼성전자 팔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대부분 다 왼쪽에다 두고 팔았잖아요. 저 아래 보면 SK 하이닉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순매수 1위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LG화학 저건 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낙폭과대주들만 선별적으로 좀 골라 담는 정도?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어떤 매매를 했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로 잡히면서 이제 최상단 종목은 없었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라든가 이걸 팔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매 쪽에 보면 최근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주들 조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왼쪽엔 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매도 쪽에 좀 치우쳐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또 떨어지는 걸 받았어요. 뭐 많이 남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마치 지난주쯤 되면 기관 투자자들 수급 볼 때 보이던 종목 배치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골라 담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또 반대로 반도체 쪽을 팔고, 매수 쪽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보다는 좀 골라서 그냥 선별적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이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FMC의 고용지표 발표 있고, 애플 실적까지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뭐 왔다 갔다 좀 상승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좀 요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증시는 괜찮았는데 이게 증시가 미국이 15주 연속 월요일에 올랐다가 지난주 한 주 약보합 정도로 조금 빠졌다가 어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에 올라간 게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수급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올라가 버리면 또 화요일에 또 주춤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증시가 올라갈 때 금리도 좀 내려가지고 금도 좀 가격이 빠져주고 달러 인덱스도 좀 빠져주고 이래야 이제 조금 주식하고 조합이 맞는데,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개 정도는 하락을 해줘야 이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갖게 되죠. 사실 저건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빠진 건 좋은데 금리와 금과 달러가 안 빠지는, 요게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어제 자동차 뭐 모비스, 현대오토헤버 이런 것들 제법 빠졌잖아요.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동시에 빠졌고, 근데 이게 세 개가 현재 코스피의 시가총액 최상단을 구성하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가 올라가면서 가고, 이틀 가고, 그게 쉴 때 다른 거 하나가 가고, 이런 조합이 만들어줘야 이제 상승으로 가는 구도라서. 근데 오늘 저게 저렇게까지 빠질 재료인가 싶은 사안이 느리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또 단기 하락을 이용해서 또 외국인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현물은 몰라도 이제 선물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이제 반등 시도가 하는지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늘은 뭐 그냥 입고 바르는,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만 약간 좀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11월 증시는 통계를 보니까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보면 거의 뭐 반반, 올라간 거 반, 내린 거 반, 평균적으로 한 1.9% 올랐는데, 저게 이제 2017년하고 2020년에 두 자릿수 올라간 게 좀 영향을 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간 비율이 높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8% 올랐고, 최근에 5년 중에서는 이제 4년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비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10월이 코스닥 같은 경우 첫날 4% 빠진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 거의 3%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때려놓고 10월에 한 번도 3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아마 3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지 않나요? 근데 하여튼 코스닥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매수세가 좀 붙어줄 거냐. 뭐 오늘 사실 뭐 월말이라 뭐 또 뭐 물량 정리하는 거 나와서 빠졌다 이렇게 이제 핑계 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반전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도 좋은 것도 하나 보면, 그러니까 미국 그 S&P 500 선물에 대한 어떤 투기적 포지션, 헤지펀드들 투기적 포지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하락 배팅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주 살짝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중립 정도 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정말 때려내릴 듯한 어떤 하락 포지션은 살짝 지나간 거 같이 일단 데이터상은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뭐 실제로 지수가 저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왜냐면
과거 사례 쭉 보면 저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들은 저 생각일 뿐이니까. 근데 이제 찍어 누르던 요인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완화된 거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나오는지, 워낙 선물 매도를 많이 쌓아놓고 또 개인들이 열심히 또 하락 배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가 좀 반전의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이것도 다시 하락이네 라고 이제 돌아서는지, 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종목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막 종목 몇 개가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막 이제 종목이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제 뭐가 메인이 될 건지가 중요하니까 종목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